전국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양산에서 멧돼지 불법 포획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문 수렵인이 아니라 일반인의 사례로 보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10일 넘게 이어지면서 경남에서는 80여 곳의 공사 현장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에서 K방산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첨단 무기 체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순신 방위산업전이 개막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연탄과 김장 나눔 등 이웃에게 온정을 나누기 위한 활동이 함안군에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강한 전염성에 비해 치료제가 없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걸리면 100%의 치사율을 보여 발병하면 반경 500m 내 사육 돼지까지 살처분됩니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확산을 막으며 아직 경남의 발생 보고는 없는데요. 너무 안일했을까요? 양산에서 불법 포획들을 이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해체 작업을 벌인 정황까지 남아 있었는데요. 권정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적 드문 양산의 한 숲속에 포획틀이 나타납니다. 나사로 단단하게 고정할 만큼 야생 멧돼지를 잡기 위해 정교하게 제작된 조립틀입니다. 최근까지 식빵과 음식 등의 먹이로 멧돼지를 유인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방금 본 멧돼지 포획틀은 저 위쪽에 있었습니다. 해체 작업을 위해서 이곳 계곡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만약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걸렸던 멧돼지였다면 해체 작업 과정에서 피나 부산물들이 계곡물을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어서 위험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버려진 발굽 등 부산물은 폐기물로 수거되고 현장은 소독 등 방역 처리됩니다. ASF에 걸린 돼지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파장에 심각성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지. 그 사체를 벗길 때 이제 그 뭐랄까 헬이라든지 그에 대한 부산물이 물로 또 쉽게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야생 동물들이 또 와갖고 그 부산을 먹을 수도 있고, 뭐 꼭 그걸 또 어마어마하게 분표를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부산물로 추정한 멧돼지의 크기는 대략 120kg 이상. 이동에는 밧줄과 주변 지형까지 활용됐습니다. 현행 법령상 유해 야생동물은 포획하면 지자체에 신고한 뒤 매몰이나 소각해 처리해야 합니다. 자가 소비하거나 매매하는 사례는 모두 불법입니다. 농작물 보호를 위해 포획 도구를 설치하는 것도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경지도 없는 해발 300여 미터의 깊은 산중에 이 틀은 불법으로 설치됐습니다. 멧돼지라든가 이런 야생 생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이제 죽인 경우에 그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제 고발이 되거든요. 양산시는 현장에서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치료제가 없어 걸리면 100% 치사율을 보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경보는 3년째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현재 경북 문경까지 내려왔습니다. 나날이 위기감은 커지는 가운데 감시의 사각지대를 노린 일부 지역민의 엇박자 인식은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10일 넘게 이어지며 경남에선 80여 곳의 공사 현장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 오후 4시 기준 경남에서 레미콘 미수급으로 타설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70곳, 공사가 중지된 곳은 창원의 경남시청자 미디어센터 등 7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멘트는 평소 물량의 40%, 철강은 50%가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품절 주유소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지역 대부분의 주유소는 자체 보유분으로 영업 중입니다. 아직 도내 각 주유소는 휘발유 8일, 경유 7일, 등유는 17일까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경남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소속 700여 명이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8일부터는 경남권 건설 노동자들도 동조 파업에 들어갑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차와 자주포 등 첨단 무기들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첨단 무기 체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순신 방위 산업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임진왜란 당시 기록을 바탕으로 만든 거북선이 일반에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키던 거북선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용머리와 뱃머리가 하나로 붙어 있고 가판 덮개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철갑선으로 알려졌던 이전 거북선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4년 전부터 해군이 역사적 고증을 거쳐 만든 거북선으로 임진왜란 당시와 가장 비슷하다는 평가입니다. 조선 후기의 거북선이 아니라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을 보관하는 것이 진정 충무공의 후예로서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당대의 기록들을 기반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거북선은 창원시와 해군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순신 방위산업전에서 지난 6일 처음 공개됐습니다. 방위산업전에서는 거북선뿐만 아니라 정찰과 부상자 수송 등의 임무 수행을 하는 다목적 무인 차량부터 무인 수상정과 잠수정 등 해양 무기까지 첨단 무기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 등 국내 대표 방산 기업들이 방산 신기술을 선보여 K방산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수출 산업을 선도하고 세계 방산 허브 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전시의 서막을 여는 동시에 K방산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여는 소중하고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거북선부터 첨단 무기까지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무기 체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순신 방위산업전은 오는 9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찬바람에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은 이 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질 텐데요. 이 한파를 녹이고 이웃 간의 온정을 나누는 활동이 하마은에서 이어졌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까만 연탄. 이 연탄 안에는 따뜻한 온정이 담겼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연탄을 옮기는 긴 줄이 들어섰고 할머니 집엔 차곡차곡 연탄이 쌓였습니다. 창고에 연탄이 쌓이자 겨울나기를 걱정했던 할머니는 마냥 고맙습니다. 예, 올겨울에 너무너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날 이웃들에게 배달된 연탄은 1000장. 경상남도와 함안군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비를 걱정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도민들이 있으면 같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함께 행복한 경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이처럼 이웃에게 온정을 나누기 위한 활동이 잇따랐습니다. 잘 절인 배추 사이로 빨간 양념을 맛있게 버무립니다. 봉사자들의 손을 거치며 먹음직스런 김치로 변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허리와 다리는 아프고 저려오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생각에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정성을 담아서 보내는 것만큼 만나게 드시면 더 좋겠고 또 늘 하는 일이지만 항상 우리 여협의 전 회원님들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김장김치를 담은 것에 감사하고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모두 1000포기. 지역 내 장애우 가정 150세대에 전달됩니다. 모든 단체에서 이렇게 김장김치를 해서 우리 어려운 가정에 지원해 주시는 그 부분을 항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돼서 우리 어려운 가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경기 불황까지 이어지면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기회가 적은 요즘. 사랑의 연탄과 마음이 듬뿍 담긴 김장김치로
함안군에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단 하나의 길. 포르투갈 선수 6명에 둘러싸인 대한민국 주장 손흥민 선수는 마스크 사이로 길을 받고 국민들에겐 위로와 희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땀에 젖고 시야를 가리는 마스크만 없었더라면. 각자의 길.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방침에 일부 지자체들이 다른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처음으로 의무화 해제를 예고하자 충청남도가 동조에 나섰고 부산시는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여론은 엇갈리는데요. 지난 9월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더니 의무 해제 가능이 55%, 해제 불가능이 41.8%로 나타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 1월 말 해제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로 향하기 전 손흥민 선수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참고 견디며 써오신 마스크를 생각하면 월드컵 경기에서 쓰게 될 저의 마스크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남에서 활동하는 청년 시민사회단체인 경남청년연대가 경남청년센터 폐지와 관련해 다시 한번 경상남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남청년연대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가 제시한 문제에 반박 의견을 전달하며 박완수 도정 행태를 지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경상남도가 경남청년센터 폐지 이유로 제시한 운영비 문제에 대해 경남연구원도 정작 연구비는 예산의 27.8%라면서 청년센터뿐 아니라 도에서 운영하는 출자 출연기관의 모든 예산 비율을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년센터의 저조한 이용 실적에 대해서는 공간을 이용하는 청년 대부분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기 때문에 방문 인원으로 측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에서 지원하는 경남청년창업지원센터도 역할 중복이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왜 청년센터만 같은 이유로 폐지하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경남청년연대는 경상남도 청년정책 추진단에 반박 기자회견문을 전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날 기자회견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청년센터는 폐지되지만 청년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강화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창원 문화복합타운의 장기 표류원인이 행정의 부적정한 실시 협약 해지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 문화복합타운 사업의 감사관 중간조사 결과 행정이 사업 시행자와 실시 협약을 무리하게 해지해 장기 표류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기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10억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맺게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창원특례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15 의거 진상조사를 두고 신고 접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3.15 의거 기념사업회, 3.15 의거 희생자 유족회, 마산 무학초등교 총탄 교문담장 보건추진위원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일에 끝나는 진상조사 신고 접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3.15 의거 때 생명을 바친 12열사에 대한 정확한 사인 조사가 절실하며 시위에 참여했던 경남 전역의 시민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경남 곳곳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창원과 김해, 밀양과 양산, 사천에 건조특보가 내려졌으며 대부분 시료 습도가 40% 아래로 매우 건조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